우리는 1인 가구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 딱 아이를 보고 남자입니다, 여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1인 가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진 않잖아요. 1인 가구는 속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 사는 삶이라는 1인 가구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미래의 하나의 풍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형적인 가구라고 하면 부부, 그 다음에 자녀 둘,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유형인데, 실제로는 이 사회에서 가장 많은 가구는 1인 가구입니다. 우리가 1인 가구 보통 하면은 나이 들어서 이제 사별을 하거나 이혼을 하게 됐을 때 그때 혼자 사는 것인가 보다. 그래서 홀몸 노인, 독거 노인이라고 말하는 이게 1인 가구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꼭 60대, 70대만 많은 게 아니고요. 20대, 30대, 40대, 50대도 1인 가구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존재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대를 넘어섰다. 세대 문제를 넘어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도를 보세요. 그러면은 미국과 유럽이에요. 파란색으로 될수록 1인 가구가 많아지는 건데, 잘 사는 사회일수록 1인 가구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인 가구가 많은 거는 옛날보다 잘 살기 때문인 거죠. 성숙한 자본주의 사회, 성숙해진 산업사회입니다. 그러면 이 성숙한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을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개인이 생산과 소비의 원동력이 되는 사회예요. 소비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1960년대, 70년대를 생각해 보면 그때 화장품 회사가 많았나요? 그때는 한두 개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화장품 회사가 수백 개입니다. 너 자신의 개성을 찾아야지. 너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야지. 한마디로 개인이 매우 강조되는, 개인의 취향과 성격과 개성이 강조돼야 소비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나를 생각하거나 어떤 가족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정체성이 되게 중요한 그런 사회가 되는 거고요. 생산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이 사회, 이 사회는 후기 산업 사회고 서비스업이 중심입니다. 자기의 어떤 특성이나 개성이나 취향 같은 거를 통해서 컨텐츠를 만들어야 하고요. 그 컨텐츠에는 자기의 개성, 자기의 어떤 습성, 성향 이런 게 들어가야만 성공하는 사회가 이 컨텐츠 사회라는 겁니다. 개인이 매우 중요한 사회. 어떤 말들이 강조되냐면 자기 존중, 자존감, 자아 정체성, 자기 관리, 자기 개발, 자기 힐링 이런 말들이 강조됩니다. 왜? 자기를 발굴하는 거, 자기를 강화시키는 거, 개인화가 되는 것들이 이 사회에서 선이거든요. 많은 미디어에서 개인주의가 문제다라고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속으로 생각해야 돼요. 개인이 생산과 소비가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는 그게 문제일 수가 없는 사회인 거죠. 우리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결국 어떻게 살든지 간에 상관없이 돈 많으면 장땡 아니야? 돈이 많으면 혼자 살면 너무 재밌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돈 많고 주변에 가족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실제 한국 사회에서 혹은 다른 나라에서 부유한 솔로들은 어떤 밥을 먹는가를 보면요, 전혀 다르게 나타나요.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콜레스테롤, 나트륨이 높고요. 그 다음에 식생활 안정성은 영양소입니다. 영양소가 결핍이 많이 되고, 그리고 결식률도 높습니다. 밥을 굶어요. 고소득, 중소득의 전문직 1인 가구들이 정신적으로 가장 고립된 경우들이 많아요. 외로우면서 우울해요. 그건 문제예요. 고립돼 있는데도 우울해요. 고립되어 있으면서 이게 문제인데, 가장 심각한 고립 우울군에 보시면 전문직 화이트 칼라,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힘들다는 말을 잘 못해요. 자존심도 있고요. 사람들이 안 믿어주기도 하고 크게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살림 역량입니다. 살림 역량. 우리가 밥을 해 먹으려면 살림 기술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살림 기술이 고소득층 중에 잘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설거지 하려고 해봐요. 그러면 어머니나 뭐라고 해요? 공부해. 하지 마. 도와주지 마. 너는 책 읽어라. 책이라도 한 자 읽어라.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1인 가구들이 어려운 거를 말하면, 예전에는 2017년 때는 경제적인 게 어렵대요.
근데 5년 후인 2022년에 다시 조사를 했는데 똑같은 기관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10%로 떨어지고 뭐가 어렵다고 말했냐면은 나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 그다음에 식사 해결이 어렵다고 했어요. 식사 해결이 어렵다고 하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도시락 배달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지금의 어떤 1인 가구 지원 사업의 특징이에요. 1인 가구들은 나,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조카가 태어나면 조카까지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갑자기 뚝 떨어져서 가족은 천상천하 나 혼자다 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온다라는 겁니다. 40대 후반, 50대는 거의, 60대에 가면 더 많이. 이 시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형제 자매하고도 거리가 멀어지고요. 또 이때 우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노화가 시작되고 또 중요한 거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험들을 합니다. 이런 3, 4중의 고통을 느끼는 이 과정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떨어지는 건 뭐예요? 이혼이라고 하듯이 이때 1인 가구들은 이족을 당합니다. 그래서 40대에서 50대 때 이족 현상, 가족과 떨어지는, 이혼하듯이 이 시기가 가장 어렵고, 실제로 조사를 해보잖아요. 고독사라는 게 5, 60대 때 압도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고독사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그래프는 이렇습니다. 1인 가구의 그래프는 이렇게 평탄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핵가족보다 훨씬 더 많은 가족을 포함했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이 상태를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혼자의 시대가 저는 그런 시대였으면 좋겠어요. 개인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진정으로 내 자신을 찾고 나비가 되어서, 나비는 누구에게 희망을 주나요? 꽃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꿀을 날라다 여기저기 뿌리거든요. 애벌레는 그걸 못하지만, 그래서 여기 있는 많은 분들, 그리고 아는 지인들이 꽃들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나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인 가구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 딱 아이를 보고 남자입니다, 여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1인 가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진 않잖아요. 1인 가구는 속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누구든지 1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를 너무 이렇게 터부시하지 않고 하나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